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재난방송센터입니다. 3년 만에 또다시 메르스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중동에서 귀국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특히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이 코앞이어서 2차 확산이 되지 않도록 폭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메르스는 어떤 질환이고 주의할 점은 뭔지 이기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당시 7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186명이 감염됐고 38명이 숨졌습니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전염병입니다. 정확한 전파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낙타와 접촉하거나 낙타유를 먹었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가면 고열과 기침, 심한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치사율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 공식적인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메르스는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침이나 콧물 등의 체액을 통해 감염됩니다. 사람 사이의 긴밀한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지만 스쳐가는 수준은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예방을 위해선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점막이 있는 부분을 만질 경우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14일 이내에 열이 나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등에 신고해 안전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메르스 말고도 조심해야 할 해외 감염병이 한둘이 아닙니다. 작년 해외에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 시 주의하겠습니다. 작년 해외 감염병을 살펴보면 모기에 물려 발열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댕기열과 말라리아가 가장 많았고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지역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주로 아시아 지역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감염병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현지 물과 음식의 위생 상태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때쯤 미리 벌초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벌초나 성묘를 하다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초기 사고와 벌에 쏘이는 사고가 유독 빈번한데요.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지 알려드립니다. (119) 구조대가 70대 남성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예초기로 벌초를 하다가 예초기 날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예초기 사고는 총 570여 건. 사고는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초기의 날은 과거 쇠로 만든 것에서 요즘은 안전을 위해 나일론 줄로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이물질이 튀는 높이와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종이 상자를 세워뒀는데요. 예초기가 가까이 다가가자 강한 회전력에 의해 작은 돌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사방으로 튀어오르는데요. 얼마 뒤 상자 표면에는 튀어나간 작은 돌에 의해 많은 구멍들이 생겨났습니다. 나일론 줄의 강한 회전력으로 제법 굵은 돌도 상자에 박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 다치는 부위는 하체가 53%로 가장 많고 팔과 손이 24%, 머리와 얼굴이 14% 순이었습니다. 눈 같은 데를 맞으면은 실명도 될 수 있어요. 살 같은 데 맞으면은 파고들 수도 있고 살을. 위험합니다. 사고라는 게 항상 언제 어떤 식으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죠. 이런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초기 칼날 주변에 보호 덮개를 씌우고 예초기 주변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 초기에 강한 회전력 때문에 부품이 이탈하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의 연결 부분을 잘 조여줘야 합니다. 이 초기로 작업할 때는 복장도 잘 갖춰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인 하체를 보호하기 위해선 긴 장화나 발목 보호대가 필요하고요. 맨살이 드러나지 않는 긴 옷과 장갑, 그리고 보호 안경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묘나 벌초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벌에 쏘이는 사고입니다. 지난해 벌에 쏘여 치료받은 환자는 추석 직전인 9월에 3,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농가 밭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작업하시다가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등산 가셨다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에 땅벌을 이제 많이 쏘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잘못해서 벌집을 건드렸을 때 벌에 쏘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수말벌, 땅벌, 등검은 말벌 등은 먼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선 벌을 자극하는 향수를 뿌리지 않고 어두운 계열의 옷은 벌의 공격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자리를 신속하게 한 20m 이상은 벗어나셔야 돼요. 빠르게. 뭐 머리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벌초나 성묘 때는 긴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풀의 진액이나 풀이 일으키는 알레르기, 풀독 때문인데요. 특히 피부가 온나무나 은행나무 등에 닿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풀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풀독이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누와 물을 사용해서 다 씻어내고 입었던 의복도 같이 세탁하는 게 나중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3일이 지나도 낫지 않을 경우엔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 증상이 심한 경우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을 비닐에 싸 풀독이 오른 부위에 대고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1년 중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바로 이달 9월과 10월입니다. 집 주변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휴대전화와 비상식량도 꼭 챙겨가야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